안녕하세요. 이번에는 5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과에서는 단순과거의 불규칙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핵심 문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dónde fuiste ayer? 자, fuiste, 갔었니? 그래서 너는 어제 어디 갔었니? 이런 표현인데요. fuiste 같은 경우에는 이르의 단순 과거입니다. 단순 과거 일단 불규칙 동사 변형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세르 동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르. 자, 여기 그 박스를 보시면 fui, fuiste, fue, fuimos, fuisteis, fueron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불규칙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악센트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예문을 보시면 ellos fueron muy simpáticos. El examen fue el viernes pasado. La actriz fue cordial. 그래서 그들은 매우 친절했다. 그들을 만나봤더니 참 친절했었다. 친절히 대해줬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El examen fue el viernes. 그 시험이 딱 어느 시점에서 그 시험이 있었다. 그래서 시험은 지난주 금요일이었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La actriz fue cordial. 그 배우는 매우 공손했었다. 공손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 동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변형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바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fuiste 여기서 지금 뚜에 해당하는 이 세례 동사랑 이르에 해당하는 그 이인칭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르랑 이르는 모든 동사 변형이 이런 단순 과거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상 그 상황별로 이때는 세르겠구나, 이때는 이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실게요. 이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fui, fuiste, fue, fuimos, fuisteis, fueron 이렇게 되고요. 예문을 보시면 ella fue a comprar jabón. Yo fui al cine con mi novio. 자, 그녀는 fue, 어디를 갔다. a comprar jabón, 뭐 하러? 비누를 사러 갔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a 플러스 이렇게 동사 원형을 하면은 뭐뭐 하러, 뭐뭐 하다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베니르 동사를 써서 표현을 하자면은 무엇을 하러 오다.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하러 가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처럼 베니르는 무엇 하러 오다. 그래서 a 플러스 동사 원형 그런 식으로 동사에 붙여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Yo fui al cine con mi novio 같은 경우에는 fui al. al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 플러스 l이었죠. to the.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다 장소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명사가 나올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fui al 해서 이제 명사를 나타내서 그쪽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잘 익혀주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핵심 문장 보겠습니다. La semana pasada fui al cine y vi una película. 나는 지난주에 la semana pasada 지난주 그래서 여기서 pasar 같은 경우에 pasar가 pasado, pasada 이렇게 돼서 그 과거분사가 그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fui al cine 영화관에 갔고 그 다음에 vi una película 영화를 한 편 보았다. 자, 단순 과거 불규칙 동사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르랑 이르는 어차피 동사 변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불규칙 동사 두 번째로는 다르를 볼 수 있겠는데요. 다르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표현으로는 주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다르 다음에 이제 명사를 넣어서 무엇을 개최하다, 열다, 파티를 열다, 그 다음에 뭐 회의를 열다, 개최하다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동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단순 과거형을 살펴보면 di, diste, dio. dimos, disteis, dieron 이렇게 변형이 되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3인칭 단수 같은 경우 dio인데 이걸 보통 이렇게 악센트를 왠지 넣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게 악센트가 없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어민들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작문을 한다든지 이제 서신이라든지 무슨 편집글이라든지 이런 문서들을 보면 악센트를 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없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예문을 보시면 Carlos me dio una manzana.
Mis primos dieron una fiesta en su casa. 자, 카를로스는 나에게 주었어. 뭐를? una manzana, 사과 하나를 주었다라는 표현이고요. Mis primos, 내 사촌들은 dieron dar una fiesta, 파티를 열다. dieron una fiesta en su casa. 그들이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단순과거 불규칙 동사 변화 두 번째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르 동사입니다. 보다. 자, 한번 동사 변화 보실게요. Vi viste vio, vimos, visteis, vieron 이렇게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오 같은 경우엔 디오랑 마찬가지로 이 악센트 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게 우리가 그 첫걸음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이긴 한데요. 이게 I가 양모음이고 O가 강모음이기 때문에 악센트가 없어도 이게 하나의 그 음절이 되면서 비오가 아니라 비오, 악센트가 이 강모음 쪽으로 자연스럽게 강세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찍지 않아도 비오가 아니라 비오 이렇게 읽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악센트를 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Viste a Emma en el parque? No, no la vi por ahí.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엠마를 그 공원에서 봤니? 아니, 못 봤어. 거기에서 around there겠죠. 그쪽에서 나는 보지 못했어.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엠마를 그녀를 해서 라라고 관계대명사, 직접 목적격 대명사로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직접 목적격 대명사로 이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면 세 번째 핵심 문장입니다. Juan pidió una ensalada de salmón. 후안은 연어 샐러드를 주문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Juan pidió. 자, 여기도 이제 pedir. pedir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pedir. 주문하다, 요청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동사는 대표적으로 E에서 I로 어간이 변화되는 단순과거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세르비르 동사를 예를 들면 serví, serviste, sirvió, servimos, servisteis, sirvieron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pedir를 한 번 더 넣어서 보시자면 pedí, pediste 여기까지는 규칙으로 변하는 거죠. pidió, pedio 하면 규칙이 되는데 pidió 불규칙이 됐습니다. pedimos, pedisteis, pedieron이 규칙인데 pidieron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불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항상 E에서 I, 근데 이제 IR로 끝나는 동사에만 해당되는 불규칙 동사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은 이제 슈즈 폼이라고 합니다. 슈즈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3인칭 단수와 복수만이 이렇게 불규칙으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뭔가 슈즈처럼 생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슈즈 폼으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실게요. 이 불규칙 동사 중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도르미르, 자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3인칭 단수와 복수 그리고 모리르, 죽다 같은 표현도 이제 단수와 복수가 이제 좀 특이하게 변형이 돼요. 그래서 도르미, 도르미스테, 도르미오가 아니라 두르미오, 도르미모스, 도르미스테이스, 두르미에론 이렇게 되고요. 모리, 모리스테 마찬가지로 무리오, 모리모스, 모리스테이스, 무리에론 이렇게 3인칭 단복수가 이렇게 불규칙으로 변형이 된다라는 것을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번째 핵심 문장 보겠습니다. Sandra me repitió algunos detalles 이런 표현인데요. repetir. 자, repetir도 마찬가지로 IR 동사인데 3인칭 단수와 복수에서 E가 I로 변형되는 바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 해당하는 동사 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정어. 부정어는 이제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러니까 딱 그것, 이것, 저것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 누군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something, anything, anyone 이런 표현을 쓸 때 부정어를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이제 대명사 사물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something에 해당하는 al고가 있고요, nothing에 해당하는 nada가 있습니다. someone은 알기엔, no one, nobody는 nadie. 그 다음에 someone, some, 몇몇이 어떤, 누군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alguno, 그 다음에 no one, none 같은 경우에는 ninguno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하나씩
뭐 알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necesita로 동사 알잖아요. 그래서 necesitar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 뭔가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necesitas 알고 너 뭐 필요하니?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래서 문장에 자꾸 넣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부정어 이거는 이거 해서 알고 알기엔 알고 이렇게 딱 그 이 단어 뜻만 외우다 보면은 막상 그 현장에서 실전에서 우리가 딱 한마디가 나오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문장 이것도 두 단어 문장이겠죠? 이런 문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해보시면 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표현을 한번 익혀보도록 할 텐데요. 알고와 나다. 알고 más. 더 필요한 거 있어요? nada más. gracias. 아니요, 없어요. 고마워요. 항상 nada. 어떤 부정하는 말을 했을 때는 항상 gracias를 붙여주시는 게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as comido algo? 너 뭐 좀 먹었니? No, no he comido nada. 자, 여기서는 무엇을 먹었니? 라고 했을 때 대답으로 알고라고 안 하시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부정은 항상 부정어로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알기엔이랑 나디에의 표현입니다. I alguien en la oficina? 사무실에 누군가가 있나요? No, no hay nadie. 아니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nadie라고 해서 부정하는 그런 표현을 써주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alguno와 ninguno입니다. ¿Hay algún problema? 자, 우리가 첫걸음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사실 alguno 같은 경우에는 이 명사 앞에 남성 단수 명사. 자, problema 같은 경우도 이 MA. 그러니까 여기서 A로 끝나는 그 명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성이지만 이렇게 좀 영어랑 비슷하고 MA로 끝나는 그런 명사들 중에는 남성인 것들이 꽤 있었죠. 예를 들어서 시스테마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라마. 이런 등등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노, 이게 남성 단수 명사 앞에서 오가 빠지는 그런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래 알고노 전체의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악센트가 우 부분에 가기 때문에 찍어줍니다. 오가 빠지면 악센트가 아 부분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알곤 프롤레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No hay ningún problema 해서 아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고는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ningún problema라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전 회화 연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Quiere pedir? Póngame un perrito caliente y una Coca-Cola grande. ¿Para comer aquí o para llevar? Para comer aquí, por favor. 네, 그래서 이제 직원분이 이제 말씀하시죠. ¿Quiere pedir? 주문하길 원하십니까?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póngame. 앞에서 배운 표현이죠. 저에게 무엇을 놓아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Un perrito caliente. 네, 핫도그를 주세요. 그리고 una Coca-Cola grande. 그래서 이런 코카콜라라든지 이제 이런 그 음료수 이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명칭을 그냥 브랜드명으로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사이다는 보통 이제 스프라이트이 많이 이제 알려지고 그 외국인들이 많이 접하는 그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스프라이트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사이다 달라는 말이 되겠고요. para comer aquí o para llevar. 여기서 드실 겁니까? 아니면 para llevar 가져가실 겁니까? para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또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para 플러스 동사 원형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먹기 위해서 아니면은 가져가기 위해서. 가져가실 겁니까? 여기서 드실 겁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para comer aquí por favor. 네, 여기서 먹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도전 실전 회화. 이 부분이 그 외국인 성우분들께서 잘 녹음을 해주셨어요. 발음도 굉장히 좋으시고, 한 분은 이제 여자분은 스페인 본토분이시고, 그 남자분께서 이제 중남미 분이신데, 이제 같이 이제 그 발음과 억양의 차이도 좀 살짝 느껴보시면서, 잘 들으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본 회화 연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은 어땠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표현을 쓰고 들을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말을 보내고 학교에 갔어요. 꼬모프에 어땠니? 뭐 주말이 어땠니? 뭐 아니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이 어땠니? 아니면 콘서트에 갔어요. 콘서트 어땠니? 등등 많이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다가 como te fue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너에게 어땠니?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이제 생략을 해서 그냥 como fue라고도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답변으로는 fue, 그것이 무엇이 어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fue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세르의 3인칭. 그래서 fui, fuiste, fue. 그래서 was에 해당하는 it was. 그래서 무엇은 어땠니? 라고 답변을 한다면 fue, it was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mo fue el examen? 시험은 어땠어? fue difícil. 어려웠어. fue fácil. 쉬웠어. 라고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무엇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세르비르. 세르비르는 무엇인가 봉사하다, 무엇인가 돕다, 역할을 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근데 no sirve. 역할을 하지 않아, serve하지 않아, para nada. 아무것, nothing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것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돼. serve를 하지 않아.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La ficción no sirve para nada. 허구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오과에서 단순과거의 불규칙 동사 변화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런 불규칙 동사들을 잘 익숙해지실 때까지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듬 부분이 많은 공통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소리내서 발음하면서 연습하시면 조금 더 체득이 빨리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과 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6과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